청춘이 이런 거라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전력을 다해야 했으니 말이죠. 기추불로 하나. 유일하게 의지할 때라곤 악몽 같은 사건 때문에 알게 된 경찰. 이걸로 밥이 돼요? 왜? 너 먹는 거 보니까 땡겨서 그래 인마. 그래도 나름 국가 공무원인데 다들 그거 못 돼서 안달이잖아요. 너도 한번 준비해봐. 남들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공무원은 무슨. 여기 더 있으면 내가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간다. 저 아저씨, 저 오늘 생일이에요.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있으면 사주시게요? 그냥 이따가 밤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간다. 이제껏 챙겨본 적 없는 생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건 29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인데요. 버티는 게 전부였던 자신의 20대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선물이었죠. 그리고 내년엔 지금보다는 나아지길. 그런데 돌연 정윤 앞을 가로막은 남자는? 당신 6시간 후에 죽어. 그런 마음과 바람을 부숴버리는 지독한 악담을 던집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고 당신. 뭐 도를 아십니까 치고는 신선하긴 하네. 할 말 있어. 중요한 얘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소용없어. 그 친구 못 만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동요한 것도 잠시, 넘겨짚은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많이 기다렸지? 아니 내가 오는데 뭐 어떤 이상한 남자가. 정윤아, 너 여기 무슨 일이야? 어? 자기야. 정윤아, 나 영화 시간 때문에 얼른 가봐야겠다. 정윤, 나중에 연락할게. 친구는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남자의 말처럼 허무하게 돌아서는데 그런 정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역시나 그 남자였죠. 아찔한 사고에서 구해준 남자. 이젠 그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냥 보여. 어떤 사람의 미래가. 그래서 나 어떻게 죽는데? 교통사고? 심장마비? 살해당해. 살해당한다고 내가? 칼에 찔려. 대체 누가 찌르는데? 내가 본 건 네가 칼에 찔려 쓰러지는 순간까지야. 드라마가 따로 없네. 중요한 순간에 탁 끝나고. 간다. 지금까지 내가 본 예지 전부 다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났어. 더 이상 헛소리로 넘겨버릴 수 없게 된 섬뜩한 이야기. 끔찍한 우연인 걸까? 그 말이 전부 사실인 걸까?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을 조사 중이었는데 김혜지 씨 핸드폰을 포렌식 해봤습니다. 당신은 왜 죽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야. 당신 운명을. 사건 피해자 지서연도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살해 예고를 들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살해 예고? 당신 8시간 후에 죽어. 그 예언자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건 어때요? 피해자 둘 다 스토커라는 피해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 그 예언자가 스토커랑 동일 인물일까요? 피해자들을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사냥하듯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지. 정윤 역시 스토킹 사건으로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전부 죽었어. 내가 본 예지 그대로. 나도 죽어야 되는 거네. 네 예지가 정확하다는 게 증명이 되려면. 내가 만약에 너라면 지금부터 널 죽일 만한 사람을 찾을 거야. 벼랑간 득길은 거짓말 같은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기 5시간 전 날 죽일 사람을 찾기로 했다.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 다카노 가즈아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근거를 토대로 하는 추리력과 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예지력이란 상반된 소재를 결합해 스릴러 장르의 새로운 시도를 꾀하는데요. 나 쫓아다니던 남자가 있어. 지금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네 말대로 오늘 밤에 누군가 날 죽이는 거라면 분명 그 사람일 거야. 예견된 미래를 바꾸기 위한 6시간이란 한정된 시간은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하는 과정 속 긴박감을 선사하고 한층 몰입하게 만드는데요. 더불어 죽음을 막기 위해 살인자를 제 발로 찾아 나서는 아이러니하고도 위험한 여정은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죠.
스토커의 집에 다다르자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데 허나 그곳에서 마주한 건 뭐요? 여기 사는 분이랑 아는 사이세요? 방 빼고 나갔어. 오늘 고향으로 간다고 하던데. 더 이상 그자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안도. 선배, 이정윤이요. 지금 어떤 남자랑 같이 다니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붙어 있어. 이정현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보고하고. 마침 경찰은 정윤 사건의 스토커를 보호 관찰 중이었고 이내 동행 중이던 남자 준우의 존재를 알게 되죠. 한편 스토커 외엔 떠오르는 용의자가 없었던 그녀는 네가 하는 말들이 싹 다 거짓말이면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해? 나야 모르지. 네가 뭔 생각을 하는지. 예지력을 가진 미스터리한 인물 준우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는데요. 그와의 동행은 믿음과 의심의 경계를 오가며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하죠. 그 두 사건 다 사건 직후에 제보 전화가 있었습니다. 팔신지 추적은? 네, 두 건 다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경찰 역시 살인이 벌어질 것을 제보한 준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추적 중이었는데 CCTV에 드러난 그의 얼굴을 확인한 경찰의 반응은 이 사람 김준우예요. 김준호? 시흥 폐공장 피해자 지소연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죽음을 제보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현아, 혹시 지금 네 주변에 자기가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 있니?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 남자 말이야.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야. 살인을 막으려는 예언이었을까? 사냥감을 궁지에 몰기 위한 살인마의 예고였던 걸까? 너도 난 믿지? 난 이제 나밖에 못 믿어. 자신을 구하러 온 예언자인가? 해치러 온 사신인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예견된 미래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